안녕하세요. 글쟁이의 철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통 속의 두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통 속의 두뇌는 워낙 유명한 주제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매트릭스에서 우리는 현실 세계를 은폐하는 가상세계, 기계에 의해 지배당하는 인간의 두뇌라는 주제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우리네 삶이 통 속의 두뇌로 조작된 삶이 아닌 진짜 삶이면 큰일이라는 자조적인 드립을 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철학에서는 통 속의 두뇌라는 소재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에서 처음으로 통 속의 뇌라는 주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세기의 미국 철학자 힐러리 퍼트넘의 책 이성, 진리, 역사라는 저서로부터입니다. 이 책의 1장 제목이 통 속의 두뇌인데요. 과연 이 아저씨는 왜 통 속의 두뇌 이야기를 꺼낸 것일까요? 퍼트넘의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배경 지식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는 외부 세계 회의론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과 세계 사이의 지시 이론입니다. 이 둘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통 속의 뇌 이야기의 중심을 관통하는 이론들이니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대상들의 세계, 그것을 외부 세계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라고 보기 어렵죠. 그런데 외부 세계의 실제 여부는 알 수 없다. 외부 세계가 존재한다는 믿음만 존재할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외부 세계 회의주의자라고 하고 그들의 입장을 외부 세계 회의론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 따르면 외부 세계에 대한 진리와 지식은 성립할 수가 없고 오직 불합리한 믿음 내지는 불가지론의 상태만 가능할 따름입니다. 진리의 수호자들인 철학자들이 이런 회의론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죠. 철학자들은 회의주의 논변에 맞서 우리 삶의 상식들, 지식들이 불합리한 믿음이 아닌 객관적이고 확실한 사실임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지식에 대한 회의주의를 주장하는 소피스트들에 맞섰던 것을 시작으로 신에 대한 회의론에 맞선 중세 철학자들, 그리고 경험과 이성으로 지식을 정립하려 했던 근대 철학자들까지 철학의 역사는 회의론의 싸움이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맥락에서 마음과 세계 사이의 지시 이론, 그리고 통 속의 뇌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고 할 때 그 지식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하는 외부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그 외부 세계를 거울처럼 비추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세계를 거울처럼 비추는 작용을 표상이라고 하는데요. 외부 세계 회의론은 이 표상 개념의 허점을 파고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언어로 어떤 대상을 지시하려고 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머릿속으로 스마트폰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실제하는 핸드폰을 지시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언어나 심상은 내부적이고 주관적인데 실제하는 핸드폰은 외부적이고 객관적인 대상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언어와 심상은 외부에 있는 실제하는 핸드폰을 지시할까요? 또 어떻게 그 지시가 올바른지 보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더욱 극단화시킨 것이 통 속의 뇌 예제입니다. 우리가 사악한 과학자에 의해 뇌를 적출당하고 그 뇌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기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분명 스마트폰에 대한 언어와 이미지 심상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떠올린 이미지나 언어가 실제하는 스마트폰을 지시하는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표상 개념을 수용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됩니다. 표상과 표상된 것 사이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지시 이론으로 마술적 지시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둘 사이에 어떤 마술적 관계가 있어 이 둘의 관계를 필연적으로 만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퍼트넘은 이름과 대상 사이의 관계가 그저 문맥적이고 우연적이며 그리고 규약적일 뿐이란 것을 알면 이런 생각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더 쉽게 말해 퍼트넘은 표상 사이에 필연성이 존재한다는 입장인 표상주의 자체를 거부합니다. 표상주의를 거부하면서 퍼트넘은 자신의 입장의 전제 두 개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마술적 지시 이론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과적인 지시 이론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퍼트넘은 자신의 전제들을 입증하기 위해 4단계로 구성된 예화를 통한 논증들을 제시합니다. 먼저 1단계에서는 내적 심상, 이미지가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제시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미 예화를 드는데요. 개미 무리가 무리지어 이동을 하다가 정말 우연히 윈스턴 처칠을 닮은 그림을 그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개미들이 처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묘사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는 지식이나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퍼트넘이 주장하는 것은 개념이 정신적 표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도 청중들을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는 정신적 표상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에 대해 입을 열지 않는 한 다른 모든 사람은 우리가 개념을 정확히 사용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예화를 통해 우리는 정신적 표상과 개념은 별개이고 지시적 표상과 개념 자체는 다른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3단계인데요. 이 단계가 대망이라고 표현되는 이유는 철학계에서는 통 속의 두뇌만큼이나 유명한 쌍둥이 지구 예화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쌍둥이 지구 예화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 마시는 액체로서 물이 있고 이 물이 우리 지구에서는 화학식 H2O를 지녔지만 쌍둥이 지구에서는 XYZ라는 화학식을 가진 액체가 H2O와 같이 물이라고 불리고 H2O와 색깔과 질감이 모두 같고 심지어 지구의 H2O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물이라는 기호 자체와 우리의 내적 이미지에서는 H2O와 XYZ가 동일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분자식을 가진 액체들입니다. 따라서 의미는 기호 자체나 정신적 표상이 아닌 외부 환경, 사용의 맥락으로 결정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H2O와 XYZ가 동일하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 결론은 철학이 의미에 관한 입장 중 의미 외재주의라는 입장의 기본 골자를 형성하는 중요한 논증입니다. 우리는 일단 의미 내지는 지시가 우리의 내적 표상, 내적 심상이 아닌 외부적인 맥락, 사용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그것을 이해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3단계의 논증을 거쳐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내적 심상이나 표상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학자들은 이해를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이해라는 현상이 어떻게 정신적 표상으로 드러나는지를 연구합니다. 퍼트넘은 이런 입장의 학자들이 이해를 내적 현상으로 파악한 점에서 틀렸고 이해는 일종의 능력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예시를 듭니다. 가령 속으로 일본어를 생각하는 채아는 일본어를 사용한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이 진짜로 일본어를 이해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내적인 성질이나 내적 표상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일본어 실력을 테스트하는 식으로 이 사람의 이해 능력을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화로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만 영어를 구사하지 않을 때는 전혀 영어로 생각하지 않는 순수한 한국인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인은 영어에 관한 정신적 표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영어를 이해하고 있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화를 통해 어떤 정신 현상도 이해를 구성하지 않고 또 이해는 정신적 현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4가지 논증을 2가지 입장에 대한 반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 심상 자체는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내적 심상이 필연적으로 외부 세계를 지시한다는 표상주의를 반박합니다. 그리고 개념을 정신적 대상으로 삼아 그 현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현상학적인 입장도 거부합니다. 결론적으로 개념 이해는 외부 환경을 통해 외부 세계를 이행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인과적 지시이론, 과학적 지시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퍼트넘이 어떻게 마술적 지시이론을 거부하고 자신의 인과적 지시이론을 지지하는지 통 속의 뇌 논증을 기점으로 살펴봤습니다.